일정 다 했으면은 그 결과 좀 봅시다. 일단은 좀 하기 전에 앞서서 할 말이 있는데 그 지금 듣기 부분이 지금 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듣기 부분. 뭐 지금 교재를 뭐 못 갖고 온다거나 뭐 단어 조사가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기본이잖아요. 교재 잘 챙겨오고 숙제 이 듣기 숙제 뭐 못했다 이런 말은 더 이상 안 나오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그렇죠?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프 모의고사 이제 3회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설 강의를 할 건데, 지난번에는 이제 함수 의미 추론이나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번호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6, 7, 8번 이쪽 라인을 좀 준비를 해왔거든. 그래서 6번은 이제 빈칸 3점짜리, 그리고 7번은 흐름 추론인데, 흐름 같은 경우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제 3점짜리로 잘 안 나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3점짜리로 나와서 7번 흐름에 관련된 거 했고, 그 다음에 8번 순서 이렇게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설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제 여러분 그 중간 테스트 있죠? 중간 이제 테스트를 한번 이제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어법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뭐 세 지문을 일단 준비했는데 이게 뭐 시간 관계상 뭐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빠르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두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만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6번부터 볼 거니까. 자, 바로 봅시다. 자, 6번의 빈칸 문제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쌤이 지난번에 그 빈칸 문제 풀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복습 좀 해보자. 일반적으로 빈칸이 이렇게 후반부에 나오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주제를 다시 말하는 주제 재진술인 경우가 많다라고 보면 돼. 또는 그냥 대놓고 주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빈칸에는 주제와 관련된 녀석이 나온다라는 게 핵심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 6번 지문이 어떤 패턴으로 이제 가고 있는지 이걸 먼저 판단하고 빈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일단 여러분은 서술형 푼다라는 느낌으로서 먼저 접근하면 좋겠어요. 보기문을 보기보다는 먼저 이 빈칸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를 우리말로 먼저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바로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보시면 Recently, I was with a client who has spent almost 5 hours with m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첫 문장부터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냐면은 내가 최근에 어떤 뭐 고객과 함께 있었는데 그 고객이 누구냐, 시간을 보낼 때 거의 5시간을 나랑 함께 보냈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시작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문장 자체가 지금 어때요? 굉장히 그냥 구체적이고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최근에 어떤 고객과 함께 그냥 뭐 시간을 거의 5시간 보냈다. 그냥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류의 글 있죠. 보통 어떤 이제 자기의 일화를 소개하는 글로서 도입부가 지금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류는 보통 초반부에는 뭔가 중요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일화를 소개한다는 거는 이 일화를 통해서 내가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뒷부분에 얘기하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좀 쉽게 예시를 들어주자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라고 그럴까? 만약에 지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결석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예시야 예시. 결석을 하고 싶은데 결석하는 사유가 뭐냐? 친구들이랑 놀려고.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거를 너가 원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직접.
얘를 예시야 예시. 자 그런 상황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럼 이제 딱 노크를 했어. 똑똑똑 녹화하고 원장님이 네 들어오세요. 딱 지우가 들어가. 참고로 말하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원장님이 지금은 아닌데요. 예전에 굉장히 무서우셨거든요. 참고입니다, 참고. 자 그런 상황이야. 저랑은 비교가 안 돼요. 자, 딱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지우야 무슨 일이냐 이렇게 딱 하니까 지우가 만약에 거기다가 당당하게 원장님 저 이번 주 수요일 날 결석하려고요. 왜? 친구들이랑 놀게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힘들겠죠. 그렇게 말하기 여기 계신 그 누구라도 다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 밑밥을 깝니다. 어떤 밑밥을 깔아요? 원장님 제가 요즘에 숙제도 좀 잘해왔고요. 지각 결석도 안 했고요. 지금 이번에 좀 이렇게 좀 잘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데요? 이게 진짜 원장님한테 전달하고 싶은 바예요? 아니잖아. 밑밥 까는 거잖아. 그래서 원장님 얘기한 거야. 그래 요즘에 잘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하루 정도 제가 조금 이제 쉬고 싶은데 혹시 좀 괜찮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죠. 대놓고 거기다가 대고 저 결석할래요. 이렇게는 말 못하지. 약간 돌려서 표현하겠죠. 어떻게? 제가 하루 정도는 조금 학원을 안 나와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됐어? 자, 지금 제가 말한 거의 그럼 요점은 뭡니까? 지우가 교무실에 들어간 이유는 자기의 어떤 자기가 요즘에 잘하고 있다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죠. 뭡니까? 결석하고 싶어서. 결석하고 싶어서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뭔가 이렇게 그래 초반부에 어떤 자기의 일화를 얘기한다 이렇게 일화를 소개하는 쪽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면 중요한 얘기를 후반부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6번에도 실제로 빈칸을 보면은 빈칸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경험으로 그냥 글을 시작하는 도입부다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바로 이어서 이제 다음 문장 보시면 as we were parting for the evening. 자 여기서 part는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저녁을 위해 헤어지면서 we reflect on. 자 reflect on 하면요 의미가 좀 다른 게 reflect는 원래 반사하다, 뭔가를 반영하다 이런 뜻인데 reflect on이라고 하면은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심사숙고한다 할 때 깊이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숙고했습니다. What we had covered that day. 우리가 그날 다뤘던 것을 이제 숙고했답니다. 뭐 그날 뭘 다뤘는지는 뭐 모르겠죠. 지금 여기에서 헤어지면서 그날 어떤 얘기를 했었는가 5시간이나 있었다며.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는가 이거를 다시 되새겼다. 이제부터는 뭔가 좀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그런 것을 암시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 이어서 볼 건데 굉장히 길게 나왔습니다 문장이. 그래서 좀 천천히 해서 보자면 비록 우리의 대화가 was very collegial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colleague라는 단어가 동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평등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형용사로서. 그래서 비록 우리의 대화가 아주 동료 같았지만, 즉 평등한 관계였지만 나는 알아챘어요. 뭘 알아챘냐? 내 고객이 was holding one leg. 자, 한쪽 다리를 놓았대요. 어디에다가? at a right angle. 어떤 오른쪽 각도라고 하는데 사실 오른쪽 각도가 아니고요. 직각이라는 뜻이에요. right angle이. 그래서 직각으로요. to his body. 그의 몸에. 그러니까 그의 몸에 직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답니다. 자, 그리고 seemingly 마치 뭐처럼 보였냐면요. wanting to take up on his own. 그러니까 take off 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take off는 뭔가를 어딘가로 이제 떠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혼자서 뭔가 떠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즉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몸과 직각이 됐다 했잖아요. 이렇게 원래 같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앉아 있겠죠. 근데 약간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쪽 다리가 이렇게 직각으로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마치 이 다리가 어딘가로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건데 자 보세요. 대화가 굉장히 평등했다라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내 고객이라고 했지만 둘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주 좋게 잘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랬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자 그러면은 표면상으로는 어떻습니까? 표면상으로는 그냥 대화가 잘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근데 우리 그 고객님의 실제 마음가짐은 어떠냐는 거야. 고객의 실제 마음은 어땠다? 뭔가 나가고 싶다 그랬어요. 나가고 싶다. 그래서 근데 이 나가고 싶다라는 이 실제 마음을 이거를 뭘 통해서 알게 된 거야? 한쪽 좀 부자연스러운 다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것보다 사실 더 쉬운 예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쌤이랑 건애랑 1대1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건애가 계속 시계를 봐. 중간중간. 그럼 이거 자체가 뭡니까? 나 급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대화 적당히 하고 끝내라. 이거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대놓고 얘기하진 않은 거죠.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즉 표면적으로는 그냥 제 얘기를 잘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의 건애의 마음은 뭐예요? 아, 이 새끼 그냥 좀 조용 좀 하고 지금 빨리 좀 끝내지. 아씨 나 바빠 죽겠는데 이거라고요. 됐어?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뭔가 이 바디랭귀지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뭔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직접적 신호가 아니라 간접적 신호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문장이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걸 보면 직접적 표현을 한 건 아니죠. 즉 말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간접적인 표현, 그러니까 다리의 모양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간접적 표현을 통해서 얼른 여기서 나가고 싶다. 이거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지 대충 여러분이 아시겠죠? 뭔가 직접 말하기는 조금 신뢰가 되지만 간접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뭔가 이 상황을 탈출하고자 하려는 이런 고객의 모습이 보였다. 네, 저도 자주 써먹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막 이제 너무 바빠. 이제 막 여러분도 막 자료 만들어야 돼. 근데 이제 원장님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네, 촬영 중이니까. 네. 이제 잘 안 보시긴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아닙니다. 땡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장. 자, 그래서 at the point I said, 자, 그 시점에 내가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 You really have to leave now, don't you? 이제 대놓고 말한 거야, 이 사람이. 당신은 지금 진짜로 막 지금 떠나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말한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접적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겠다라는 거를 표현했는데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내가 이제 눈치를 채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이어서 보자면 네 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티가 났으니까 이제 좀 미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무례하게 굴고 싶진 않았는데요. 내가 그 런던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5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렇게 내적인 상태에만 있었는데 내가 이게 좀 티가 났나 보네요.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자, 그래서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제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 사람이 그냥 순순히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이어서 보자면 여기서는 이제 이 전까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제 나와 고객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고객이 뭔가 지금 나가고 싶은 것 같은데 뭔가 얘기를 못하고 있네? 내가 얘기를 해줘야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상황이 흘러간 거죠. 그래서 다음 문장 보니까 Here was a case. 케이스라는 거는 사례, 예시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례가 있대요. 내 고객의 말과 그리고 그의 몸의 대부분은요 드러냈대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nothing but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잠깐 뒤를 볼게요. 그러면 긍정적인 감정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만을 드러냈다라는 것으로서 이 nothing but이라는 게 한 단어로 하면요 only예요. only. 됐어요? only. 자, 그러니까 이게 이 nothing but이 왜 only인지 좀 이제 여러분 외우기 쉽게 설명해 주자면 nothing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의 but은 그러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but이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제외하고. but에 이런 뜻이 있어요. 전치사로서. Nobody but you 따따따따따 하면서 나오는 노래도 있잖아. Nobody but you. 이게 뭔데요? 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고. 됐어? 이런 뜻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걸 제외하고는 없다는 거거든. nothing but이니까. 그러니까 뭐야? 긍정적인 감정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거니까 무슨 말이야? 긍정적인 감정만 있었다는 거지. 됐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내 고객의 말, 대화하는 거 그리고 그의 신체 대부분은 뭐야? 아 여기에 있는 거 좋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러니까 위에 일화를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 이제 슬슬 이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만을 하고 있었어. 내비치고 있었어. 자, 그런데 however가 나오네요. 그러나 그의 발은 어땠냐면 빈칸이었대. 자, 잘 봐봐. 그의 말과 그와 나누는 대화와 다른 신체의 대부분을 나 여기 있어도 좋아 라는 거를 이렇게 내비쳤지만 그의 발 한쪽은 아니야 나 빨리 나가야 돼 라는 거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빈칸에 나올 말은요 우리가 대충 예상해 보자면 이 고객의 약간 속마음 약간 이런 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고객의 속마음 아니면은 뭐 진짜 속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진짜 생각?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진실한 생각? 뭐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었던 거잖아. 맞죠? 진짜 이 고객이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다 맞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they clearly told me. 자, 그것들은요. 여기서 그것들은 그의 발이겠죠. 그의 발이 정말 분명하게 나에게 말해줬어. 뭘 말해줬냐? As much as he wanted to stay, duty was calling. 이렇게. 그러니까 그가 여기에 머무르고 싶은 만큼이나 의무가 즉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이거를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 그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 표면상으로는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표면상으로는 어땠다? 이 사람이 여기에 있고 싶구나. 하지만 이 나는 이 눈치가 빨라갖고 이 사람 빨리 가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캐치한 거죠. 즉 그의 발은 어땠다? 그의 속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대충 이런 말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마지막 문장을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마지막 문장이 우리 정답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은 아까 말했다시피 고객의 진정한 마음, 속마음, 대충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정답이겠죠. 자, 그러면 정답이 몇 번입니까? 몇 번?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The most honest communicator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정직한 의사 전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 사람의 표면상의 마음은 여기에 있겠다. 표면적인 건 여기에 있겠다. 하지만 이 사람의 진정한 속마음은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마음이죠. 그래서 이 다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진짜 마음을 표출해주는 수단이었다. 그래서 가장 정직한 의사 전달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왜 정답이 안 되는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제가 전에 한번 오답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몇 가지를 오답 유형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께서 좀 필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답 유형. 자, 오답 유형은 사실 뭐 너무나도 다양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와 반대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주제와 반대. 됐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소재에서 벗어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뭔가 우리의 어떤 비언어적인 요소가 언어적인 요소보다 더 큰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이제 다리로 인해서 이 사람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런 소재와 아예 다른 내용이 나오는 뭐 이런 게 오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소재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다른 내용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똑같아. 여기에서의 소재는 뭡니까? 진정한 속마음과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는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주제가 다른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너무 지역적이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포괄적인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너무 지역적이거나 포괄적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써드린 오답 유형은요, 대부분 어디에서의 오답 유형이냐면 대입항 문제 아니면 빈칸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오답 유형입니다.
됐어요? 대입하기나 빈칸.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대부분인데 이게 내신으로 이제 접근을 하자면요. 내신에서는 학교마다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선호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주역고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호하는 유형 자체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3번 유형을 조금 선호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4번 유형을 좀 넣기도 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4번 내용을 좀 더 선호해요. 보통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오케이?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요. 사실 너무 쉽거든. 이거는. 그래서 1,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한두 개 정도 넣는 경우. 정말 많이 넣으면 이제 보기 오답에 2개 정도 넣고요. 일반적으로 1개 정도만 넣습니다. 2개 합쳐서. 대부분의 오답은 3, 4번으로 많이 돼요. 대부분의 오답은.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자, 1번은 a signal of his politeness. 그의 공손함의 신호라고 했거든. 자,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손함을 나타내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공손함이라는 건 뭘까요? 나와 고객이 대화를 하고 있어. 그러면 공손함의 표시는 어떤 거여야 돼요? 그냥 정직한 자세. 나는 너의 얘기를 잘 경청하고 있다. 이게 공손함의 신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리를 이러고 있다. 이건 오히려 공손함의 신호가 아니죠. 오히려 반대겠죠. 반대. 됐어?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뭐다?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이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1번 케이스 오답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 the subject of the conversation. 그 대화의 주제랍니다. 아니 이 대화의 주제가 이 다리를 꺾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아예 이거는 내용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아예 소재에서 벗어난 내용. 2번 유형의 오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은 expressing interest in my words. 그래서 내 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는데, 자, 내 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1번과 비슷한 거 아닐까요? 난 이 말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너의 말에 관심이 있다? 흥미를 표현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오히려 반대 내용에 좀 더 가깝다. 1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고요. 5번은요. Stepping excitedly onto the ground. 이렇게 나왔어요. 바닥에 활발하게 발을 내딛는 상태랍니다. 자, 바닥에 활발하게 발을 내딛는 거. 자, 내가 발을 이렇게 내딛고 있는 거야. 이걸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뭡니까? 소재에서 벗어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오답 유형이 1, 2번에 관련된 것만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실제로는 3, 4번 오답 유형이 많이 나와야 가장 어려운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6번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지워도 되죠? 다 지울게요. 자, 7번은 이제 흐름인데 사실 흐름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3점짜리 문제로는 거의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이게 수능에서도 그렇고 내신에서도 그렇고 원래 이 흐름상 어색한 거 골라라라는 거는요. 그렇게 고난도 문제로서는 잘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흐름에 대해서 풀이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흐름, 풀이법. 일단 첫 번째, 얘도 역시나 주제 파악이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뭐 미리 말하면요, 이거 하면 끝이에요. 사실 흐름은요. 그러니까 주제를 알면 게임 끝난 겁니다. 그냥 이게 그냥 A to Z 그냥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흐름 문제를 풀 때는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몇 가지 이게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2번에다 쓰겠습니다. 팁이라고 쓸게요. 팁.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모의고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1번 답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흐름 문제는. 사실 2번도 잘 안 나와요. 대부분 3, 4, 5번에서 답이 나와요. 대부분. 자, 이게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논리적인 이유. 왜 그러냐면 흐름이라는 거는요. 이 문제를 출제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많은 유형이거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흐름을 풀려면요.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번 문장이 주제라고 쳐봐요. 3번 문장이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는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3번 문장이 주제인지 아니면 흐름에서 벗어난 문장인지 이걸 알기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흐름 문제는 주제를 초반부에 둡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의 주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1번 문장의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됐어?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먼저 제시해 주고 시작을 하는 거야. 대부분 흐름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요. 초반부에는 잘 이렇게 오답을 잘 정답을 잘 놓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 문제 구성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이었나 작년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번 고3 모의고사에서 9월 모의고사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고3 9월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원래 웬만하면 흐름 문제를 잘 안 틀려오거든요. 근데 한 번은 흐름 문제에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틀려온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날 정답이 2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답이 2번이 안 나온다 했잖아. 근데 2번으로 이제 정답이 나와서 그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흐름 문제는 3, 4, 5에서 이제 많이 나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제가 초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유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팁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팁은 사실 어떻게 보면 1번과 좀 관련성이 있는 건데 이 흐름 문제가 보통 이제 어떻게 나오냐? 오답 유형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답 유형. 얘는 크게 오답 유형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예 소재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쓴 오답 유형 있죠?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예 소재에서 벗어나. 근데 이건 아예 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얘만 갑자기 딴 얘기하니까 이제 생뚱맞은 얘기하니까 사실 찾기가 너무 쉽고요. 일반적인 오답 유형은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까 이제 오답 유형 썼던 거랑 대부분 비슷한데요. 소재는 동일한데 이제 주제를 이제 다른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사실 제일 일반적인 오답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7번 질문 같은 경우도 요 오답 유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답이. 그래서 한번 오답이래. 죄송해요. 오답이 아니지. 정답이지. 정답. 미안. 흐름상 어색한 걸 부르는 거니까 미안. 오답 유형이 아니라 정답 유형. 소리. 자, 그러면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죠. 자, 첫 문장이 이렇게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1번 시작하고 있죠. 아까 말했다시피 뭐다? 흐름 유형은 특히나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첫 문장이 중요한 유형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흐름, 두 번째 어휘 30번 문제, 세 번째가 순서 문제입니다. 이 세 개가 특히나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첫 문장에서 중요한 걸 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첫 문장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given이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콤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뭐뭐를 고려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given으로 시작하면 뭐뭐를 고려할 때. 그래서 사실상 consider랑 같은 뜻인데 consider로 쓸 때는 ing로 써야 돼요. 됐어요? considering 얘랑 같은 의미입니다. 뭐뭐를 고려해 보면 이런 의미의 분사 구문이야. 자, 그래서 given the widespread use of emoticons in electronic communication, 전자통신에서 이모티콘의 넓은 사용을 고려해 보면, 됐어요? 이모티콘 되게 이제 많이 쓰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직 다 읽지도 않았는데 적어도 이 글은 뭔가 이모티콘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이 정도로는 우리가 짐작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때 이어서 보자면 The important question. 자,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바로 뒷내용이랍니다. 자, 뒷내용이 대놓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뒷내용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Whether they help. 자, 그것들이 이모티콘들이 도울 수 있느냐라는 거야. 인터넷 유저들이 to understand. 이해하고 뭐를? 이모션을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됐어? 그러니까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다? 정말 이 이모티콘이라는 게 상대방과 대화, 이제 온라인상에서 우리 뭐 카톡이나 팬이나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모션을,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게 바로 관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의하자면 이겁니다. 한 줄로 정리한 게 이거예요. 자, 이 글에서의 소재, 주요 소재가 나왔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에서 이모티콘이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감정 이해에 있어서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는 게 뒷내용에 뭐가 나와야 돼? 이모티콘이 뭐 도움이 된다 아니면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문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주요 소재가 등장했으니까 그 다음 1번 문장 한번 볼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1번 문장은 웬만하면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흐름상 어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자,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이모티콘은 특히나 문자를 기반으로 한 이모티콘은요 are much more ambiguous 하답니다. 가장 어떻다? ambiguous 하대요. 애매하답니다. 모호하답니다. 자, 그래서 relative to face-to-face cues. 자, 뭐랑 비교했을 때? 면대면 단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카톡이나 페메로 이렇게 문자나 이런 걸 주고받는 거, 그 상태에서 이모티콘 쓸 거 아니야. 근데 이거랑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막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거랑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제가 대표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와이프도 그렇고 저는 누구랑 카톡을 하든 간에 그냥 막 저는 좀 약간 딱딱한 편입니다. 그래. 저는 좀 이렇게 보내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무슨 뭐 휘황찬란 막 그런 걸 좀 잘 안 써요.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만 보내면요,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뭐라고 하냐면은 저보고 화난 게요. 아니 화난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말투가 이거야. 그래, 내 말투 이거거든. 근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그래.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요것만 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어떻게 했냐? 그래, 물결 하나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이걸로 인해서 약간 이제 좀 어감이 좀 달라지게 이제 느껴지나 봐요. 어찌됐든간 이 이모티콘만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는 거랑은 이제 잽이 안 되겠지. 그렇죠?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end of ing라고 이제 중요한 표현 나오네요.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그래서 결국 뭐 하게 될 수도 있느냐? 해석될 수도 있답니다. 아주 다르게요. 다른 유저들에 따라서요. 됐어요? 그러니까 유저들에 따라, 사용자에 따라 이 이모티콘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각자 처한 상황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진이가 막 시험을 너무 잘 봐갖고 쌤 저 뭐 1등급 받았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해. 그럼 내가 그래 수고했다 이렇게 보내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야 그래 수고했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승우가 쌤 저 시험 조졌어요 막 이러면서 만약 카톡을 보냈어. 그럼 내가 그래 수고했다 이렇게 보내면 이제 승우 입장에서는 그래 수고했다 그래 약간 이 정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모티콘이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nonetheless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nonetheless, nevertheless 같은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앞 내용과는 좀 상반되는 얘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가 나왔어? 면대면 대화에 비해서는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할 수밖에 없다. 즉 안 좋은 측면을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뒤에부터는 어떤 내용? 이모티콘에 좋은 내용이 나와야겠죠. 좋은 내용, 도움이 되는 내용.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연구가 나타내는데, 대점이야를 나타내는데 그것들이, 즉 이모티콘이 유용한 도구다. 나왔네. 유용한 도구다. 좋은 말 나왔죠? 어디에서? 온라인 텍스트 기반의 대화에서는 여전히 어떻다?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문장을 읽자마자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되는가? 뒷내용부터는 이모티콘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겠구나. 됐어? however라든가 but이라든가 yet이라든가 이런 그러나에 대한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점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제부터는 이모티콘 사용의 장점들이 나오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지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3번 내용 갈게요. 이번에도 문장이 길죠. 우리는 머릿속에 뭐만 담고 있으면 돼?
이모티콘의 장점 얘기가 나오겠구나. 됐어? 이걸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바로 가볼게요. 그래서 한 이제 사례, 이제 어떤 연구가 나오는데 뭐 137명의 인스턴트 메시징 유저들이랍니다. 카톡이나 팸에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뭘 드러내냐면 이모티콘이라는 게 사용자로 하여금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줬답니다. 뭘 이해하게? The level and direction of emoticon. 그래서 이모티콘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direction, 방향이랍니다. 정도와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줬대요. 자, 그리고 tension, 어떤 집중도가 여기서는 attention expression이니까 attention expression 뭐 말 그대로 집중하고 있는 표현? 뭐 이렇게 볼게요. 일단 이런 것들 주의력 표현?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묶는 게 맞겠네요. 감정이나 태도나 주의력 표현 이렇게 묶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수준과 방향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또 대시 나왔는데 이 대는 두 번째 대신 것 같습니다. 이 and를 기준으로 여기에 대절 나왔었죠. 이렇게 묶이겠네요. 자, 그리고 이모티콘이라는 게 분명히 advantage라고 나왔네요. 이점이라고 나왔네. 그러면 역시나 이 3번 문장은 어떻습니까? 이모티콘에 대한 장점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장점을 말하니까 흐름상 전혀 문제될 게 없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쓰자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는 이모티콘이 유용하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흐름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1, 2, 3번에서는 전혀 문제될 만한 게 없었습니다. 패턴이 아주 단순해요. 이 글은요. 처음에 도입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모티콘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까? 이거였어.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게 뭐였습니까? 단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단점. 뭐였습니까? 대면 대화에 비해서는 좀 이제 떨어진다. 이거였죠. 단점에 나왔고. 그 다음에 반대로 장점이 나온 거죠. 그쵸? 장점을 지금 이렇게 쭉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번 내용을 볼게요. 인팩트부터. 자, 4번 내용도 계속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모티콘의 장점이 계속 서술돼야 됩니다. 사실은 there have been 뭐뭐가 있어 왔습니다. few studies 몇 가지 연구가요. on the relationships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냐? between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보자면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의 관계성에 대한 몇 가지 연구가 있었답니다. 즉 여기서 few라고 나왔는데 원래는 어가 있으면은 몇 가지의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어가 없기 때문에 부정문을 해석하거든. 그래서 여기서의 few는 거의 없는으로 해석이 돼. 거의 없는. 그래서 연구들이 거의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이모티콘이 온라인 의사소통상에서 유용하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는.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습니까?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의 어떤 관계성이래요. 언어적 의사소통은 뭐야? 말 그대로 말로 하는 거.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겠죠. 지금 이 지문 자체가 언어적과 비언어적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모티콘의 유용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잘못 말했네. 이 글 같은 경우는요. 소재가 동일한데 다른 얘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소재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글은. 만약에 소재가 동일한데 다른 내용을 말하려면요. 이모티콘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이모티콘이라는 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 이모티콘의 온라인 의사소통상에서의 유용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이제 4번 내용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모티콘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사람들이 직접 이모티콘을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어때요? 이모티콘이라는 소재는 똑같지. 소재는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 주제가 다르지. 다른 내용을 얘기했잖아. 이게 일반적인 오답 유형이라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오답 유형도 아니에요. 아예 소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모티콘에 이자가 없어 지금. 그래서 얘는 뭡니까? 아예 내용상 어색한 소재에서 아예 벗어난 내용이다. 정답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왜 3점짜리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쉬운 유형이었는데. 자, 마지막 5번 문장도 볼게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라고 나왔어. 그러면 역시나 5번 문장도 뭐가 나와야 돼? 이모티콘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보면 또 다른 연구가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냐? 이모티콘이라는 게 유주세라고 나왔네. 벌써 나왔네. 좋다고요. 어디에 있어서? strengthening, 강화하는 데 있어서요. The intensity of verbal message. 그러니까 언어적 메시지의 강화를, 그러니까 이제 강화를 강화하는데 좀 이상하네요. 강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답니다. As well as, 자 뭐만큼이나 여기서는 뿐만 아니라고 해서 한 게 맞겠네요. In the expression of 여기서 sarcasm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아마 별주단으로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풍자라고요. 그래서 풍자의 표현에서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메시지의 어떤 이제 강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이모티콘이 유용하다. 뒷내용은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모티콘이 유용하다는 거예요. 얘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결국에는 이모티콘이 유용하다, 좋은 얘기, 장점이 이어서 나왔으니까 역시나 흐름상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 4번 나왔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 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맥학들이 없냐? 자석들이죠. 참, 그리고 저기 뭐야? 아까 제가 내신 대비 관련해서 그 질문을 좀 했었잖아요. 교과서가 아까 4과라고 했나? 맞냐? 네. 교과서 혹시 더 나간대요? 몰라요? 그분 혹시? 그러면 잠깐만, 우리 지난번에도 한과 나오지 않았었냐? 맞지? 이번에도 한과? 그럴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 그거랑 그 다음에 그 부교재 수능 감잡기 쓴다고? 알겠습니다. 이 지역고가 원래 부교재를 쓴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내신 대비할 때는 항상 모의고사만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런 건지 그 교재를 저기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대화고나 이런 데에서도. 근데 약간 그게 유행처럼 돌고 있나 봐 지금 수능 감잡기 교재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 지문 나오게 되면은요 바로 저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아마 프린트로 줄 거니까요. 그게 이제 뭐 몇 강에 몇 번인지 이런 거를 제가 또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빨리 주셔야 제가 이제 바로 조사할 수 있으니 만약에 이제 프린트를 받으면요 그냥 사진 찍어서 이제 사진 뭐 이게 글자만 잘 보이면 되니까 사진 찍어서 저한테 그냥 바로 뭐 너가 할 거 없이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 조금 빠르게 볼게요. 순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풀던 거랑은 좀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볼 때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이기도 하죠. 순서 또는 삽입 제일 많이 틀립니다. 순서나 삽입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뭐 주제를 파악해서 풀어라랑은 달라요. 그 주제랑은 사실 아주 크게 연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순서라는 거는요 흐름이 중요한 거거든요. 흐름.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이 어떤 문장 다음에 이 말이 나와야 되고 이 문장 다음에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 이거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고 이게 말 그대로 순서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순서라는 거는요 우리의 논리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말 다음에 왜 이 말이 나올까? 그 다음에 왜 이 말이 나올까? 이거를 논리적으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서. 자, 그런데 이게 말이 논리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나 이런 수능에서는요 학생들이 명확하게 순서를 맞출 수 있도록 명확한 단서를 줍니다. 명확한 단서를 줘요. 왜냐면 명확한 단서가 없으면 애매한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는요 그런 애매한 답변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명확한 단서들을 주는데요. 그 단서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 근데 이거를 다 전달하려고 하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 순서에 대해서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1단계 이게 뭐냐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독해 실력입니다. 틱독직해 능력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순서 문제를 못 풉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거는요. 내가 학생들한테 순서 문제를 왜 틀렸냐라고 물어보면요, 대답을 할 줄 아는 학생이 없어요. 그냥 틀렸어요. 그냥 어렵더라고요. 이렇게만 말해요. 근데 그 학생들을 내가 몇 명이 따져보면요, 대부분은 그냥 해석 못해서 틀린 거고요.
그냥 해석 못해서. 그래서 직독직해 능력이 일단 1단계예요. 사실 직독직해가 되면은요 최소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최소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게 기타 이제 단서들을 찾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단서라는 거는 뭐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칭 표현이라고 제가 쓸게요. 지칭 표현. 지칭 표현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단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각종 대명사 있죠. it이라던가 they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렇죠? 이런 지칭 표현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this 명사라던가 뭐 that 명사라던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지칭 표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사입니다. 뭐 however, therefore 뭐 이런 표현들 있죠. in fact, 뭐 for example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연결사 표현도 일종의 단서가 되는 거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내용상의 연결입니다. 내용상 연결. 그러니까 내용상 연결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요. 결국에는 얘랑 관련성이 있는 거거든요. 얘랑 직독직해 능력과 관련성이 있는 건데 아까 전에 제가 흐름 문제 풀 때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쌤이 흐름 문제 풀 때 어떻게 설명했었지? 처음에 이 이모티콘의 유용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그래서 처음에 뭐가 나왔어? 이모티콘의 단점 얘기 나왔어. 그 다음에 nonetheless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반전이 돼서 장점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뒷내용에 뭐가 나올지를 예상하면서 글을 읽었습니다. 맞죠? 이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게 내용상 연결이야. 쉽게 말하면 뭐다? 뒷내용에 뭐가 나올까? 그래서 이거를 예상하는 거야. 이거를 예상하는 거.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 세 가지 단서를 가지고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요 세 가지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순서 문제를 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한 가지 팁. 이게 교육청 모의고사랑 평가원 모의고사랑 좀 다르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는 너네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보는 모든 모의고사. 여러분 이번에 6월달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는 전부 다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고3 때 6월과 9월을 제외한 나머지 모의고사 이게 전부 다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3 됐을 때 6월과 9월에서 내는 모의고사가 이제 그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거든. 근데 이 평가원이 뭐냐? 쉽게 말하면 수능 문제를 내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당연히 평가원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요즘 평가원에서 최근 한 3년가량 이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냐면 이 순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강화를 했어요.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시면 순서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와? 이 주어진 문장 딱 하나 나오고 A, B, C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요즘 평가원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내고 있냐면 이 주어진 문장에서 자 예를 들어서 B, A, C가 답이라고 한번 쳐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서 문제 풀 때는 앞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B로 연결돼야지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요즘 수능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게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게 불가능하게 문제를 출제해요. 즉 여기에서는 얘로 이어져도 괜찮고 얘로 이어져도 괜찮고 얘로 이어져도 괜찮게 문제를 냅니다. 요새 이렇게 낸다는 거야. 그럼 씨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거는 잠깐 제껴놓고 왜냐면 어느 쪽으로 연결해도 말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요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요 안에서. 그러면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이 순서 문제에서 보통 마지막 문장이 있을 거냐. B, C가 정답이라면 C의 맨 마지막 문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은요. 웬만하면 결론을 내리는 문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론을 내리는 문장. 결론을 내리는 문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therefore나 thus 이런 말이 있죠.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말 있지. 이런 말이 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런 말이 만약 없다면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총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팁을 좀 써드릴게요. 자, 방금 말씀드린 팁을 정리해서 써드리겠습니다. 팁을 말씀드리면 순서에서 보통 어떻다? 보통 결론을 내리는 문장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는 문장을 찾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결론을 내리는 문장이 어디일까?
이걸 찾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는 문장은 어떻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므로가 자주 등장합니다. Therefore라든가 아니면은 thus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내용상으로 결론을 짓는 겁니다. 이런 표현 안 쓰고요. 내용상으로 결론 짓기. 그러니까 therefore나 thus를 안 쓴 상태에서 그냥 총정리를 하는 건데 여러분 내용을 총정리할 때는 보통은 요약을 시키거든요. 여태까지 말했던 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그래서 요약을 한다거나 아니면요 비유적으로 표현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됐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에 여러분이 풀었던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2번에 가깝습니다. 1번이 안 나와 있어요. Therefore, thus가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됐어? 그래서 내용상으로 결론을 짓는 요 패턴으로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바로 가보죠. 자, A번 처음에 주어진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문장씩 안 끊었고요. 그냥 덩어리별로 이렇게 끊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워도 돼요? 여기 다 썼어? 거래? 여기 지울게. 자, 보자. 학생들은요 work to get good grades even when they have no interest in their studies 이렇게 나오네요. 즉 그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을 때조차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한답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람들은요 어떤 직업적인 어드밴스먼트, 어떤 이제 상승이 되겠죠, 발전이 되겠죠. 그런 거를 추구한답니다. 심지어 뭐 할 때조차 그들이 만족할 때조차 be happy with 하면은 뭐뭐에 만족하다라는 뜻이야. 뭐에 만족할 때 the jobs they already have.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직업에 만족할 때조차도 직업적인 발전을 추구한답니다. 자,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은요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공통점. 지금 두 문장의 패턴이 어떠냐면 똑같거든요. even when 똑같죠. 됐어. 자, 다시 한번 학생들은 어떻다고요? 내가 공부에 별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공부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나 빵점 받아도 돼? 이런 학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찍는 거 아니야. 그치? 점수를 1점이라도 더 잘 받고 싶으니까. 누구나 그런 거죠. 사람들은 어떠냐?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내가 지금 충분히 좋은 직업을 얻었어. 하지만 이 직업에서 더 좋은 상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둘의 공통점은 뭐죠? 사람들은 누구나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누구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싶어 한다는 거죠. 됐어? 이게 공통점이죠. 누구나 최상위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한다. 됐어? 이게 다 공통점이 되는 거야. 이걸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알겠죠?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 푸는 입장이라면요, 저는 이 주어진 문장을 해석했을 때 저는 이렇게 썼을 겁니다. 사람들 모두라고 쓸 것 같아요. 사람들 모두 이것을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그러니까 막 구구절절 쓸 필요도 없죠. 이거를 써놓고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빈 공간에다가.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다시피 두 문장의 공통점은 뭐다? 사람들은 항상 더 나은 결과물을 추구한다는 거라고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그죠? 당연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순서대로 A, B, C 순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부터 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세다가 제가 밑줄을 쳐놨거든요. 그것은이라고 썼어요. 그것은. 자, 아까 전에 제가 단서 중에 지칭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is로서 나왔습니다. 지칭. 자, 그것은 like being in a crowded football stadium. 자, 그래서 마치 사람들로 붐비는 그런 곳에 있는 것 같다랍니다. 됐어요? 사람들로 붐비는 그런 스타디움,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watching the crucial play,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경기를 관람하면서요. 자, 그래서 spectator, 어떤 관람객은요, several rows in front stands up to get a better view. 그러니까 더 나은 뷰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답니까? 앞줄에 있는 그 관중이 stands up 한대요. 일어선답니다. 그리고 a chain reaction follows.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기장이 보통 이렇게 원형 경기장으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가 경기장이고 여기가 관람석이면 그럼 관람석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앉아있겠죠. 맨 앞줄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뒷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쭉 이렇게 계단식으로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맨 앞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섰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번째 앉아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이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겠죠 이 사람도. 그럼 세 번째 앉은 사람도 일어나고 네 번째도 일어나고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됐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로 붐비는 축구 경기장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시를 든 거죠 지금.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는 A 내용은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뒷자리 사람들도 쭉 일어난다라는 내용이구나. 이걸 일단 머릿속에 담고 있자고요.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B로 가보겠습니다. B. 자, B 내용도 되게 길게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일어서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might just as well not be at the game at all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not at all이죠. never입니다. never 한 단어로. 그러니까 전혀 뭐뭐하지 않는 건데요. might as well은요. 뭐뭐하는 편이 낫다 이런 뜻이거든. may as well, might as well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하지 않는 편이 낫냐? 있지 않는 편이 낫답니다. 그 경기에.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없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굿즈를 추구할 때 굿즈라는 거는요 원래는 상품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재화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화를 추구할 때 they are positional 그러니까 위치와 관련돼 있는 위치적인 그런 재화를 추구할 때 지금 여기서 위치적이라는 게 뭡니까? 경기를 관람하는 데 있어서 앞자리가 제일 좋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 버리면 뒷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위치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위치적인 이익을 받으려면 나도 일어서야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일 때 그들은 can't help being. 자 여기에서 cannot help ing라는 표현이 나왔네. 이게 뭡니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수거든요.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여러분 help는 돕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help는 무슨 뜻이냐면요. 같은 말로 avoid예요. avoid. 됐어? 그러니까 ing 하는 걸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이야. ing 하는 걸 피할 수 없다. 됐어? 자, 그래서 뭐 하지 않을 수 없냐면요. in the red race 이렇게 나왔는데 그 red race가 거기 별주 단어로 나와 있죠.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에 있지 않을 수 없다.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o choose not to run is to lose. 자, 그러면은 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지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가 내용을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한번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A에서 아까 맨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은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말 뒤에는 원래 뭐가 나와야 될까? 그 뒷사람도 일어나고 그 뒷사람도 일어나고 뭐 대충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연쇄 반응이라는 말만으로는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주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말에 이어서 나오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A 다음에 B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내용상으로 부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팁을 주자면요. 아까 제가 말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맨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요. 달리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지는 것이다라고 나왔거든요. 달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건 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봐봐. 아까 별주 단어로 뭐라고 나왔냐면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이라고 나왔거든. 아니 생각해봐. 경기를 보고 있어. 나는 이 경기장에 와서 직관을 위해서 경기장에 온 거잖아. 이 현장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와서 나는 편하게 앉아서 보고 싶어. 나는 편하게 앉아서 보고 싶어. 근데 괜히 앞 사람이 일어나니까 내가 안 보이잖아. 그럼 나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나는 편하게 직관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거고 모두가 다 일어나서 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아니 왜 힘들게 그러고 있어? 자리가 있는데. 되게 무의미한 경쟁 아니에요 이거는? 무의미한 거잖아. 그냥 앉아서 편하게 보면 될 것을, 그렇지? 근데 이거를 안 하면은 내가 손해 보죠. 이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에 결국 손해 보는 건 나잖아요. 안 일어나면 경기가 잘 안 보일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다는 거야 이 경쟁에. 그래서 자 우리가 막 이렇게 어딘가로 막 이렇게 달려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저는 이걸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제일 많이 느꼈는데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릴 때 그 사람들이 아직 비행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비행기가 아직 지금 제대로 착륙도 안 했어. 근데 막 벌써 일어나서 저 앞에 가서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이미 짐 막 빼먹고 이러고 있어. 이런 거 아마 많이 겪어봤을 거야. 근데 그게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거야말로 렛 레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어차피 그거 뭐 몇 분 차이 난다고. 그렇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끝까지 앉아있다가 맨날 맨 마지막에 나가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 이제 수험을 찾으러 갈 때도 막 겁나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하러 그러지? 뭐하러 그래? 어차피 수화물이 나오는 시간이 있고 그냥 천천히 가면 알아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렛 레이스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짐을 빼기 시작하니까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괜히 마음이 급해져. 그래서 자기도 일어나고 막 짐 빼고 앉아있고 이런 거야. 이게 뭡니까? 렛 레이스라고요. 무의미한 치열한 경쟁이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이제 뭔가 내가 안 하면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렛 레이스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맨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앞에서 말한 렛 레이스를 비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달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게 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달리지 않는다면요. 안 달려도 되거든. 난 편하게 직관하러 온 거거든. 하지만 내가 안 일어서면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난 안 달리고 싶어. 근데 내가 안 달리면 손해 보는 거라고. 이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함축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결론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B번이 가장 마지막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C를 볼게요. C 내용을 보면 곧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일어나게 된대요. 그럼 이게 뭐에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연쇄 반응. 됐어? 그러면은 C는 A 다음에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어요? C가 A 다음에 나오는 거네요. 됐어? 이런 식으로 지금 글이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뒷내용은 전부 다 뭐냐면요. 전부 다 앞에서 말했던 그 이제 축구 경기 관람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이전처럼 잘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은요, on their feet, 일어선답니다.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sitting, 앉아있기보다는요. 하지만 no one's position, 그 누구의 위치도 has improved,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일어났기만 했을 뿐이죠. 그러면 지금 이 글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는 거냐면 아까 A번 내용을 좀 잘 기억해보세요. A번 내용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요. A crowded football stadium watching the crucial play 라는 요 말을 맨 처음에 제시를 했습니다. 즉 예시 상황을 맨 처음에 얘기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다 경기장에 직관하러 갔다고 쳐보자 이러면서 예시 상황을 먼저 말했고 이 다음 B 내용, C 내용 전부 다 뭐였어? 전부 다 직관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경기장에 있는 상황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나와야 되는 말은 A에 해당하는 거고 A에서 이시 가리키는 거 그럼 결국엔 뭡니까? 주어진 문장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결과물을 추구하려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시 가리키는 게. 자, 그래서 내용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글 전체를 정리하자면 처음에 어떻게 나왔다? 사람들은 더 나은 위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A에서는 뭡니까? 대표적인 예시로서 축구 경기장에서의 축구를 관람하는 이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사람이 일어나면은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다음에 C가 뭐가 나온 거야? 그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르륵 일어나게 되지만 누구도 이득을 보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주르륵 일어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일어나기 싫다면 그 사람만 손해보는 것이다 라면서 말을 정리하고 있는, 그래서 정답은 결국에 A, C, D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들이 다 나왔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것이라는 지칭어가 앞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받아주고 있고요. B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글을 정리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순서대로 A, C, B다. C 같은 경우는 A에서 연쇄 반응에 대한 말로써 내용이 내용상 연결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시간이 많이 좀 흘렀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색깔 같은 게 아니라 빨리 그게 뒤에 생각이 안 나. 나 계속 쌤 그걸 뒤로 나가서 들어야지 생각을 하면서 잤어.
자, 얼른 다 집어넣으세요. 빨리 집어넣어. 왜? 다 집어넣어 빨리. 안 보이게 다 넣으세요. 빨리 넣어. 다 가방에 넣으세요. 아니 지금 봐봤자 다 될 거 없어. 숙제로 나온 분명히. 결과 C 플러스 이하자는 어마무시한 페널티를 받게 될 겁니다. 자, 받으시면 이름 쓰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제가 미리 얘기하는데 그 여러분이 이제 만약 결석하게 돼서 보강하게 될 때도 똑같이 이 시간에 테스트를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사 분 남았어요.
1분 남았습니다. 마무리 하셔야 돼요. 시험제 이름도 다 써놓으시고요. 십, 9, 8, 7, 6, 5, 4, 3, 2, 1. 땡. 자, 그만. 답지 드릴게요. 바로 채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채점하면서 저는 바로 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되시면 말씀 주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고. 선생님 이거 적응하다라고 했어요. 아니요. 걔 때문에 틀려요. 이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하면은 to의 의미가 빠지는데 get used는 맞는데 to의 의미가 빠져. A가 빠지죠. 얘는 아니고 얘는 괜찮아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확장시키거나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달라요. 그렇게 하면은 B예요. get이 아니고. 하신 분들은 바로 붙여주시고요. 풀 갖다 줄게요. 다 있으니까. 다 하신 분들은 저한테 먼저 결과를 좀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알겠어? 좀 더 하신 분? 이해가 다 했어? 했어? 또 하신 분 결과 보여주세요. 됐어? 해설지 그래요? 잠깐만요. 트로픽이 영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 있어서 그렇지. 맞아. 그거 감안해서 채점하고 있어요. 또 다음 분 아직 다 못했어요? 이한이 다 했어? 자, 또 다음 분 다 했어?
다 하신 분? 자, 그럼 이제 쭉. 네, 잘 봤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어법 테스트를 이제 보기로 했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어법 테스트를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보죠. 다음 시간 어법 테스트.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 한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 그 어법 숙제로 해온 부분 있잖아요. 그 질문을 좀 간단하게 좀 받아주도록 할게요. 그 질문 좀 받아주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전에 숙제를 좀 미리 말씀드리면 숙제는 뭐 똑같습니다. 오늘 진행한 하프 모의고사 3회에 대한 학습을 좀 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법은 그 끝번호가 아마 25번일 겁니다. 그래서 25번까지 해오시면 돼요. 5개예요. 5개. 21에서 25번까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풀이 하시고 의도와 근거와 단어조사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채점까지 다 해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질문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이번하고 헷갈렸어요. 찍은 거예요? 그냥 이거 했는데 감식들이 많이 답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스위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너는 스위치 문제를 생각해서 스위치 문제가 아니면은 대동사 문제 둘중 하나예요. 비동사 둘중 하나예요. 스위치는요 지금 여기에서 얘가 나온 거거든요. 얘가 주어야 여기가 보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people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문제를 나오는 거죠. 그럼 네 입장에서는 그냥 얘가 주어인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as라는 녀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주어 동사를 고치시킬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as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as 또는 as well as가 나왔어. 여기서의 as는 뭐뭐 하는 뜻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 공간적으로 뜻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뜻이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 동사가 대동사인데 이때는 조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그러하다는 거는 do not make sound decision. 그러니까 건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not이 붙었잖아. 왜냐면 이기적인 어른이나 애들은 건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건전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그럼 여기서는 make sound decision을 대신하는 대동사가 되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일반 동사를 갖는 거예요. 이해됐어?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는 얘랑 얘가 동일인물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 돼. 그러나 아이들과 어른들이야. live as great people. 그러면은 그런 보자. 그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아이와 어른들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 자기 자신들. 그러니까 얘랑 동일인물이니까 얘는 문제를 있어? 그러면 이제 대명사에 올 같은 거 쓸 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올 댄스를 얘는 그냥 목적어로서 쓰인 거예요. 이 모티베이트에 대한 목적어로 쓰인 거고 앞에 뭐 for나 뭐 이런 게 붙는다면은 당연히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걸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for에다가 원스가 그렇게 제기대명사를 쓴다면 혼자 힘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게 수거처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은 by를 쓰는 경우에는 뭐 스스로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건 수거 표현에 있는 거죠. 또 질문 수업. 네네. 이건 왜 그런 거냐면은 관계대명사를 쓸 때 무조건 전만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나 후를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only가 선행사를 수식해 줄 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only한테 수식을 받을 때는 무조건 대만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어법상.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암기사입니다. 암기사. 네. 그러니까 이 only가 선행사를 보면 돼요. 선행사. 이 only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최상급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서술 표현이라든가 the first나 the second 이런 표현 있잖아. 이런 애들이 와도 똑같이 대만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이건도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 대동사. 그러니까 앞에 이시 나왔으니까 당연히 스위치 문제는 아니겠지. 그래서 역시나 대동사 문제인데, would the toss mean? 그러면은 그 여기서의 토스트는 아마 축사를 뜻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축사가 덜한 것을 의미하느냐, 그 축사가 처음에 의미했던 것보다. 그럼 여기서도 mean을 의미하는 이대로 써야 되지. 그래서? 그렇지. 그렇다고 봐야겠죠. 여기서는 근데 쌤이 틀렸네요. 여기서는 이제 이 녀석을 기준으로 지금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얘기했고 나머지는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원테프 다음에 동사 나오는 거 여기도 동사 그러면 가능하지. 그렇지. 분사 공부. 맞아. 잘 이해하고 있네. 아니요. 그건 맞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이과 원의 가장 그러니까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쉬운 걸로 하나 말해주면은 원은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는 수식을 못 받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authentic 진실된이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원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authentic is라는 형태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retty시라고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인칭대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아요. 어떤 거요? 2번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건데 turn down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어동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에다가 동사가 합쳐진 형태를 말하는 거야. turn이라는 동사랑 down이라는 동사가 합쳐진 건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목적어의 위치가 꼭살이야, 꼭살이. 그러니까 이 사이에다 쓰는 게 원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turn down it이라고 쓰는 거예요. turn이 down이 맞다. pick me up이라고 하잖아. pick me up, pick up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pick up도 똑같은 거야. pick up 사이에 이 명사가 목적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pick me up이 똑같은 거야. 우리 여학생분들은 질문이 없나 보네. 자, 그러면요. 오늘 질문 못한 것도 있을 텐데 질문이 안 된 거는 왜? 물어보려는데 여기 계속 질문하는. 그랬어요? 다음에. 네, 다음 시간에는 모의고사 해설을 조금 줄일게요. 분량을요. 오늘 좀 많이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모의고사 해설 분량을 좀 줄이고 어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말씀드린 거 잘 해오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